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개국한 양정택 TV는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경영력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그렇게 말하고들 합니다. 국내의 지식인들과 언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래 2년여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엄청나게 추락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불안, 정치불안, 안보불안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하루가 바람잘 날이 없다고 비판하기 시작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문제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이 나라의 방향, 어디로 갈 것이며 이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즐겨 쓰는데 바로 그 촛불혁명을 주도했다고 자청하는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면서 마치 문재인 권력이 곧 그들의 권력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도 시중에 흥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노총의 국정 영향이 커졌다는 말이죠. 민주노총 공화국이 된 듯한 그러한 말도 나오면서 공권력도 민노총에는 맥을 못 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들이 언론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삶을 지켜주던 그 막강한 국군, 이제는 국군도 훈련도 안 하고 철저하게 계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조직의 특성이 이제는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상사가 부하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받고 맥을 못 추고 하극상이 난무하는 평화의 군대로 전락했다는 그러한 말들이 언론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국군을 평화군으로 이름을 바꾸시지요.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나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고 주적인 북한에는 차마 눈 뜨고 창피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유사일에 없었던 경제의 추락 현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참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아베 수상이 우리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못하겠다고 규제를 선포를 한 겁니다. 갑자기 반도체 세계 1위인 우리 대한민국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경제 추락이 느닷없이 한일 중재를 간곡히 요청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 귀국길에 아닌 밤 홍두깨식으로 한일 중재를 해달라고 미국에 갔다 오는 그런 귀국길에 말이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상황,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라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 가서 중재를 해결하러 오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의 입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왔죠. 국채보상운동이라는 110년 전의 운동을 꺼내든 거 아닙니까? 황당한 소리를 질러대는 청와대 고위관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에서 절로 분노와 탄식과 한숨이 연이어 나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도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면서 한일 충돌을 미리부터 염두에 둔 듯한 느닷없이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국민들 앞에 불러냈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그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해 질세라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그러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죽창가를 그가 좋아하는 SNS에 올렸어요. 1세기 전 역사를 100년이 훌쩍 지난 이 어려운 시기에 불쑥
죽창가를 꺼내들고 외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국민 경제를 보살펴야 하는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관리가 마치 경제나 민생은 포기한 듯, 그리고 일본과의 전투자세를 미리고 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과 싸워서 이길 전쟁도 아닌 참패할 전쟁이란 것쯤은 이미 전문가들이 언론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외교 갈등을 해결해서 국민의 먹거리를 원상에 회복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반일 감정에 불을 붙여 발생한 오늘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문제를 교묘하게 책임을 피하면서 국민이 반일 감정으로 똘똘 뭉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듯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적절한 말들의 예시입니다. 그런 말들을 지금 쏟아낼 때가 아닙니다. 제발 엉뚱하게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지 마십시오. 결국 패배가 눈에 보이는데 왜 소득 없고 참패뿐인 싸움 속에 국민을 벌거벗겨 국민 경제를 추락시켜 내모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생기게 해놓고 100년 전처럼 일본과 싸우자고 하는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발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유비무환을 했어야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비무환, 항상 위기에 대비해서 언제나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취임 초부터 해서 유비무환을 했어야죠. 지금의 갑자기 역사전쟁과 같은 100년 전, 110년 전 이야기, 400년 전 이야기, IMF 때 이야기, 금모으기 이런 얘기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보복대책위 위원장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말이죠. 뭐라고요? 의병이요? 이 나라가 독재 공산국가입니까? 이 코미디 치고 희대인 코미디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의병이면 관군과 싸우는 의병이란 말입니까? 그럼 국군과 싸우겠다는 의병을 일으키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함부로 공직자는, 더더욱이 고위공직자는 언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외교 갈등이 100년 전 죽창이나 의병으로 풀어지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기억이 생생한 2011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충돌했을 때 성난 중국 공산당의 그 조종 아래서 그 인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일본 제품을 불태우고 하는 등 그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전부 세계 그 뉴스로 화면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망신만 당하고 결국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일 잔재청산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를 원로 진보학자가 뭐라고 비판한지 아십니까?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점을 문 대통령께서는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제 민족주의는 정권의 정치가 실패한 데 대한 비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의 실정을 속이려는 저열한 정치공학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맡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관제민족주의라는 이런 친일 잔재청산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념사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정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지지자들은 냉철하고 국익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애국 국민들의 지적에 뭐라고 그런지 토착외구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 악화를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국민을 두 쪽으로 날라서 싸우고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곳으로 지혜를 모아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원상회복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국민들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귀는 대문처럼 열어놓고 정권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미명의 정치 깜짝쇼가 바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금지라는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벌려놓았으면 일을 벌린 사람이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왜 아베 총리를 바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습니까? 결자 해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려는 것인지 도대체 저의 짧은 머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 그 청사진을 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환경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득세 분배, 경제학자들이 거의 다 반대하는 소득세 분배, 일부를 제하고 반대하는, 그럼 노조와 기업까지도 반대하는 노동정책. 더욱더 놀랍고 무서운 것은 소위 민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앞세워가지고 평화 프로세스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태도에 아연 실색하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취임사에서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와 외교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특정 이념의 도구가 되어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 앞에 서 있다는 좌절감을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와 외교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특정 이념의 지향이 되어서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좌절감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안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지켜주십사 하고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께 위임해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대표입니다.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이시고 오늘 일본과의 분쟁, 이 분쟁을 외교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본 통들을 모아서 현명하게 자유 토론하며 해서 국가 이익과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뭉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